서은수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삶, 가족, 그리고 각자의 행복에 대한 갈망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이 이야기는 때로는 기대와 가치가 충돌하지만 또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키워갈 기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은수 씨는 평생을 자녀를 키우며 헌신해온 용감한 어머니로 이제 새로운 인생의 장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새로운 행복을 추구하려는 선택은 자녀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와 자녀들의 자연스러운 걱정이 갈등의 골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진솔하고 열린 대화가 이 갈등을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어머니로서 은수 씨는 자신의 감정과 바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자녀들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자녀들 또한 어머니의 행복이 단지 자녀와 손주를 돌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온전한 삶을 사는 데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새로운 기쁨을 찾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맞추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는 딸과 함께한 영화 관람입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지만 은수 씨에게는 새로운 감정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이 초대한 영화 관람은 단순한 모녀 간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 봄의 기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잔잔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이는 사랑과 행복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은수 씨와 자녀들은 심리 전문가나 가족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감정을 나누고 갈등을 차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서은수 씨의 행복을 향한 여정은 누구나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든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내와 진솔함,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으며 가족은 새로운 길을 위한 힘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국의 화제작입니다. 처음에는 영화가 상영관에서 내려간 후 집에서 보려고 했지만 딸의 초대가 너무나 설레게 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모녀 간의 만남은 단순한 영화 관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7시에 영화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영화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딸은 팝콘을 먹고 싶어 해서 함께 줄을 섰습니다. 차례가 가까워질 무렵 뒤에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팝콘 한 봉지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군중을 뚫고 제 귀에 닿아왔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줄 맞은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실루엣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더 기울여 자세히 보려는 순간 그 남자도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기억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그를 바꿔놓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주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청춘의 한 부분이었고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기억 속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설렘에 휩싸였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딸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팝콘만 주문하면 돼요. 뒤돌아봤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마 착각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릿속은 끝없이 과거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영화가 시작됐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며 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뒤돌아보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 본 그 남자였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서은수 씨 아니세요?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주름진 얼굴과 익숙한 눈빛이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상욱.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으며 저는 더 이상 60에 가까운 여자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첫사랑 앞에 서 있는 소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갈 줄 알았던 저녁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아까 봤을 때 바로 알아봤어. 그의 말은 따스한 바람처럼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서로를 바로 알아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첫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겠지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 희미해지지 않는 기억처럼요.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의 말에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살짝 손을 들어 제 볼을 만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긴 주름을 느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변함없어요.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며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꼈습니다. 여기 근처에 사세요? 네, 바로 근처에요. 저는 손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방향을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가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 그의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며 아쉬움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왔어요. 은수 씨는 딸이랑 왔죠? 네, 딸이랑요. 그 여성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자신의 번호를 불러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꼭 다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반가웠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고 곧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지만 제 눈에는 그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청춘의 이상욱. 이제는 나이가 든 성숙한 남자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과 미소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이 화장실에서 나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아,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엄마 친구였어? 아니. 엄마가 40년 전에 알던 사람이야. 40년 전 사람을 아직도 기억해? 응, 이상하게도 잊혀지지가 않더라. 제 대답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를 향한 기억은 여전히 선명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많은 것들을 흐릿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았던 소년. 그 시절.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고 단지 한 길 건너에 그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제가 살던 집 맞은편에 위치한 밝고 단정한 2층 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그의 집이 보였습니다.
가끔 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에 물밀듯이 밀려왔고 제 마음은 마치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사랑의 문턱에 섰던 작은 소녀의 마음으로요. 학생 시절 내내 나는 그를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따뜻한 미소와 빛나는 눈을 가진 그 나의 청춘 하늘에서 찬란히 빛나는 별 같았던 사람. 내가 18살이 되던 해 그는 이미 성숙한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데이트를 제안했다. 우리는 첫사랑의 눈부신 나날에 빠져들었다. 그의 시선 하나, 미소 하나가 내 가슴을 설레게 했던 시간들. 그러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우리 가족은 늦은 밤 마치 운명에게 쫓기듯 급히 이사를 떠나야만 했다. 그날 밤 이삿짐 트럭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갈 때 나는 그의 다급한 외침을 들었다. 은수야. 은수야. 그때 우리는 아직 정식 연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내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달려와 작은 쪽지를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황급히 그것을 받았고 차는 그의 모습을 남겨두고 멀어져 갔다. 그의 모습은 어둑한 길 위의 작은 점으로 사라져갔다. 쪽지에는 그의 집 전화번호와 함께 널 좋아한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 적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안정되면 꼭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 쪽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그에게 연락할 방법을 영영 잃고 말았다. 3년 뒤 희미한 기대를 품고 다시 그 동네를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그곳을 떠난 뒤였다. 우리는 그렇게 연락이 끊겼고 각자의 길을 걸었다. 나는 좋은 남자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바쁜 세월을 보냈다. 이제 57세가 된 나는 그를 향한 감정이 그저 오래된 추억일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영화관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을 떨리게 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40년 만에 나는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어색함에 간단한 인사조차 어려웠다. 잘 지냈어요? 응, 너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남편을 잃은 뒤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는 아내를 잃고 아들과 함께 살아온 힘겨운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겠다. 그의 말에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랬죠. 그래도 아이들이 잘 커져서 고마워요. 그와 함께 걷는 동안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따뜻함과 설렘이 내 안에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어졌습니다. 추억과 감정이 가득한 대화 속에서 나는 길가의 핀 민들레꽃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꽃 한 송이를 꺾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나? 옛날에 내가 민들레로 반지를 만들어줬잖아.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 방법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는 민들레 꽃잎을 엮어 반지를 만들려 애썼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서툴러진 손길이 옛날처럼 능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어색한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가 내가 사랑했던 소년 앞에 선 소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와 어우러지며 그 순간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세월을 지나왔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내 첫사랑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아이들의 걱정 어린 시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엄마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관계를 시작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짓누르는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내 말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행복할 권리가 없다는 거니?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이루셨어요. 우리를 잘 키워내셨잖아요. 이제는 조용히 저희 곁에서 평화롭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굳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딸도 대화에 끼어들며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즐거움을 찾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는 저희의 입장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일들이 저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나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슬픔과 혼란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나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외로움 끝에 나는 오랜만에 삶 속에서 작은 희망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희가 걱정하는 걸 이해해. 이게 너희에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엄마에게도 원하는 게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줬으면 해. 그 사람은 좋은 분이고. 엄마는 그저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할 친구가 필요할 뿐이야. 엄마는 누구를 상처 주거나 너희에게 문제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야. 아이들은 침묵하며 복잡한 감정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대화가 끝난 후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해해요. 기다릴게요. 어떤 상황이든 난 여기 있을 거예요. 그의 메시지를 읽고 저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이의 사랑은 더 이상 젊은 날의 열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인내와 이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아이들도 제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존중하며 응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을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들의 제안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차가운 그들의 말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나려면 지금 당장 재산을 모두 우리에게 넘기세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잖아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 슬픔, 그리고 상처가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남자를 바라보니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가 않구나.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엄마가 조금이라도 행복을 찾으려 하니까 너희는 엄마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니? 아들이 나서서 해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그냥 가족과 재산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떤 위험을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래요. 딸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엄마가 기분 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하지만 엄마가 이 나이에 그런 관계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건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엄마의 감정보다 너희의 체면이 더 중요하구나.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았어. 그런데 이제 단순히 엄마가 친구 한 명을 사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요구를 받아야 하니? 그때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당신들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저는 재산이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오직 진심으로 그녀를 좋아해서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야 그녀가 이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먹먹하게 하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진심으로 존중과 사랑을 담아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의 말에 제 아이들도 한동안 침묵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더라도 제 곁에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 긴장된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아이들과 따로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정이 담긴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저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가 엄마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을 잘 알아. 하지만 엄마도 한 인간이고 단순히 너희의 엄마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너희를 키우기 위해 청춘을 다 바쳤어.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조금은 살아보고 싶어. 엄마가 당장 너희의 동의를 바라지는 않아. 하지만 엄마의 바람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기를 희망해. 제 진심 어린 말에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가지게 될 첫걸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사랑과 인내가 우리 가족이 개인적인 소망과 가족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저는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한 저는 제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희생하며 키운 아이들로부터 들은 말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우선순위로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저를 더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딸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우리 이미 충분히 의논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엄마가 재산을 전부 우리에게 넘기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이 정도까지 해야겠니? 엄마가 단순히 친구 한 명을 만난다고 해서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니? 아들은 곧바로 분노와 수치심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자식이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엄마는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체면으로 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외할아버지가 새로 생겼다고요? 그의 말은 저를 더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제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딸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결론을 내리려는 듯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약서를 쓴다면 우리도 눈 감아줄게요. 사실 우리도 많이 양보한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제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제 옆에 있던 그 남자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다면 서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와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가족에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욱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말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문서로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엄마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엄마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이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남자가 자리를 떠나야만 자신들도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인내심은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면서도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너희가 결혼할 때 엄마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기억하니? 엄마에게 남은 돈은 그저 엄마가 여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뿐이다. 더 이상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 아이들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밖으로 나갑시다. 저는 집 밖으로 걸어 나왔고 아이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를 뒤로 남겼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너희가 이 집에 없기를 바란다. 제 생애 처음으로 저는 제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구나 사랑받고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서요. 심지어 제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엄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남자는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이라며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관계가 아이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제 아이들에게 있어요. 만약 당신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결국 이런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 후 저는 아이들의 전화나 방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화와 메시지는 모두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정말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제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조종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가족으로부터의 비난과 상처를 의미하더라도요. 그 이후
저는 한동안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의 갈등은 제게 씁쓸함을 남겼고, 혼자 지내는 동안 제 삶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며 제가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그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은수 씨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녀가 겪은 아픔과 희생, 그리고 행복을 찾으려는 열망을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야 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녀의 결단은 어려웠지만 그것은 분명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 더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서은수 씨에게 보내는 메시지.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남은 인생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당신의 권리이며 동시에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단순히 희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은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며 그 사랑과 기쁨이 어디에서 오든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현재 그들이 당신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항상 그들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는 진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자녀들은 어머니의 행복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동반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는 당신에게 진심 어린 마음과 관용을 보여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존재는 당신 삶의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서은수 씨의 이야기는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는 누구나 배워야 할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서은수 씨,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오직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행복은 여정입니다. 당신은 그 여정 위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강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기쁨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